8월 17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다음 주까지도 상당히 더운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휴장이 끝났고 서울, 부산, 제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용병 기수들이 이제 트레이버 기수는 이번 주에 기승하고 나머지 일본 기수와 브라질 기수는 다음 주부터 기승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지금 목요일부터 면허가 발부돼가지고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그 취업 비자도 다 나와가지고 목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조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 용병 3명 기수가 모두 다 기승을 하고요. 이번 주 토요 경마는 지난주 한 주가 서울 경마가 휴장이어서 그런지 의외로 좀 많은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을 이제 끌어올리는 마필들도 있고 인기마 중에 약간 불안한 마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꼭 체크해서 토요 경마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2사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대승마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 5천만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앞마리 5천만원 주고 샀다는 거는 순말로 따지면 7천, 8천만원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 김광명 마주, 이 박남성 마주의 이쪽 계열이죠. 그만큼 상당히 좋은 컨디션, 또 마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마 대승마가 현장에서 지금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저는 외곽의 9번마 안양기쁨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때 지금 박우름 기수가 능력비달을 한번 당하고 한번 주행검사를 하고 1분 5초 때 합격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입니다. 최근 홍대호 조교사 마방의 말들을 보면은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조교 때는 그렇게 막 썩 강한 조교를 시행하는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뭔가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기수의 의지에 따라서 좀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직전 경주 박우름 기수가 탈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서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아예 바닥에서 그냥 아예 바닥에 후미권에 있었던 마필. 박우름 기수가 승부가 걸렸을 때 정말 열심히 탈 때 마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늦어도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붙습니다. 지난번에 박우름 기수의 바닥에 있는 모습은 한번 타보는구나. 그냥 데뷔전이기 때문에 모래에 적응하는 것만 체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습니다. 1번마 대승만을 빼놓고는 빠른 말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외곽에서 무빙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동조는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고요. 외선 4등급 마필들하고 이제 병합조교하면서 강도를 올렸습니다. 국내선 4등급 라운드 탑이라는 마필하고도 병합조도 했고요. 외선 4등급 스피닝 칸트라는 마필하고도 병합조를 했은 마필입니다. 그만큼 직전 경주 1분 2초 9 타임도 괜찮았습니다. 아예 그냥 한번 타보는 느낌이었는데 1분 2초 9였어요. 정말 정확하게 탔다면 1분 1초 때까지 뛰었던 마필인 만큼 9번마 안양기쁨 이 마필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저는 6번마 영혼포텐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2번마 스터닝 서버도 좋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건데 국내산 1등급 티즈바로우즈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했죠. 워낙에 티즈바로우는 경주 중에 잘 뛰는 마필입니다. 실전 조교 때는 못 뛰어도 경주만 딱 되면은 엄청나게 뛰는 마필이에요. 2번마 스터닝 서버도 괜찮아요. 이 마필도 안쪽 게이트 2.5로 최적의 전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스터닝 서버도 괜찮고요. 저는 이 영혼 포텐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스터닝 서버가 현장에서 최종만 빠지고 나오지 않으면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6번마 영혼 포텐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했다는 거. 제가 6월달에, 4월달에, 6월달에 이때 뛸 때 모습을 보고 말이 아직 덜 만들어졌나? 뭔가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7월 7일 경기 때 송지철 기수가 강하게 앞선에서 미니까 말이 앞선에 따라 붙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추진을 하면 말이 따라 붙지 못했습니다. 반응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송지철 기수가 막 미니까 말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딱 포지션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라스트에 때리니까는 걸음걸이가 오히려 끝걸음이 많이 좋아졌던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최근 뭐 송재철 기수가 말들을 뭐 또이또이하게 잘 타주고 있습니다. 선행을 갔을 때는 정확히 앞선에 가지고, 추입을 했을 때는 3코너 중반부터 무빙을 떠가지고 정확히 또 추입도 해주고, 걸음걸이를 많이 보강하고 나오고 있는 6번만 영웅포텐 이 마필을 봐야 되고요. 외곽에 뭐 10번만 위드 트리스크로, 뭐 코스모의 형제 마필이죠. 요거는 뭐 조재로 기수가 지난번에 뭐 중속에서 반응 자체가 없더라고요. 모리를 맞으니까 말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라고요. 모리를 좀 피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외곽 10번 게이트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자,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200m 경주 편성인데요. 암말 경주 편성인데 의외로 빠른 말이 있습니다. 6번마 위너 스크린, 4번마 메타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은 뭐 스타트와 중성은 상당히 좋은데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느냐 요게 좀 관건이고요. 7번마 옥천 윈스타 라스트의 채찍 반응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뭐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인기 1위마로 팔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14초 이하의 스타트 타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때 뭐 과하게 좀 미니까 그냥 쉽게 중속에서 앞선에 갔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는 스타트가 약간 잘 나왔는데 스타트는 늦어졌지만 후미권에다 전개를 했는데 그 후미권에 전개했을 때 모리의 반응이 어땠었나? 괜찮았습니다. 계속 모리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깨졌다고 판단되는데 그래도 라스트에 다시 올라오면서 3차권까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하고 4번 여기 안쪽에 1번마 다이아룩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이 말들이 그렇게 뭐 빠른 마필, 뭐 중속의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중속의 빠른 마필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7번마 옥션 위스타 같은 경우는 거리를 1200m로 느려서 출전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돼요. 1000m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중속에서 일단 카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속에서 카바가 들어가기에 너무 아쉬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00m, 이세마 경주가 이제 1200m 경주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번마 옥천 윈스타 지난번에 머리도 적응했고 주로 빠르게 3위였지만 마지막 끝끄는 자체가 좋았다. 7번 옥천 윈스타 봐야 되겠고요. 저는 여기에 9번마 간다고도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직전 경주 스타트에서 꾸벅하면서 스타트를 실패하면서 후미권에서 있었던 마필이죠. 그러면서 중속에서 힘도 보였고 모리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중속을 모두 다 갖추고 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동물상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일단 모리를 적응했어요. 그러니까 6번하고 4번만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 7번이 따라가고 외곽에서 9번만 간다고가 따라붙고 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강도가 조금 아쉬웠던 거 스포 조절을 한 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만 간다고 직전 경주 복귀 내용이 떠있는 마필입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은 7번마 옥천 윈스타가 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엘트로 로얄. 이 마필이 이제 심한 배를 잘하면서 지난번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뭐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막 빠른 말이 없습니다. 5번마 엘리트 로얄이 충분히 선행권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선행 손잡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인기 2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제가 봐서는 전개 자체를 너무나 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6등급 경주, 5등급 경주에서 지금 암말 경주 편성에서 출전하면서 6등급 경주에서는 뭐 말의 컨디션 그냥 앞선에 붙으면 되는 거였고 5등급 경주에서 국내산 5등급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암말 경주 편성에서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경주 편성은 암말도 순말이 뛰는 에이스라고 그런지 말이 몸싸움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말이다 보니까 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이 몸싸움에서 밀려버리더라고요. 8번도 선행 손잡고도 인기마로 팔립니다. 2번말 라운드 클리퍼 같은 경우는 머리를 약간 피하면서 약발도 전개를 해야 됩니다. 활동적 기대치이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머리에 민감한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쳐졌어요.
또 이번에 또 안쪽 2번 게이트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9번마 맥스 위크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9번마 맥스 위크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약간 다리 딱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늘면 불리해요. 최근 1300m, 1300m, 1300m 뛰었을 때 이 다리 바꿈을 때문에 말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마필 9번마 맥스 위크의 적정거리 경주 편성은 제가 봐서는 무조건 1200m입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1300m를 쓴 거는 한 번 더 뛰어보겠지. 아주 어린 마필이니까 이 정도는 버티겠지 했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병일 조교사가 이제 편성을 맞으면서 1200m를 일단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박병일 조교사 마방에 가장 어울리는 기수는 역시 문정균 조교사로 판단됩니다. 문정균 기수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박병일 조교사 마방은 그렇게 조교의 강도를 강하게 올리는 마방이 아닙니다. 매번 조교의 강도를 되게 약하게 하면서 출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말을 제가 봐서는 박병일 조교사의 성격인 것 같아요. 이 말이 다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그러니까 말을 예지중지하는 걸 엄청 나요. 그랬기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올리지 못해. 소속적 관리사들이 말을 조교할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병일 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입상했을 때 보면은 문정균 기수가 가서 직접 조교를 하면서 조교를 강도로 올리면서 출전했을 때 입상에 성공하는 마방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벌써 알겠지만 최근에는 정평수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했습니다. 조교의 강도를 올려주지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문정균 교수가 직접 손을 만지면서 조교를 했던 마필입니다. 조교의 강도도 올렸고 상태 올라왔고 추입형의 마필입니다. 충분히 추입도 가능한 경주 편성이고 여기 편성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진짜 부지막 경주 편성입니다. 5번만 엘리트 로얄을 빼놓고는 딱히 능력마들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죠. 9번만 맥스 위크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기의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마 꿈의 향기 직전 경주 선입 외곽 전개를 하면서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마이너스 9kg 체중이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이 14초 3입니다. 거의 뭐 마지막에 라스트가 그냥 평범했다. 좀 많이 걸음거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문세영 기수가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뭐 밀어서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피네스카 지금 박윤규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장추열 기수를 태워서 출전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봐서는 늘어난 거리가 안 됩니다. 11번을 뛰면서 우승 없이 2착만 3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2착만 3번 하고 나왔을 때 경주 편성을 보시면 다 1300m 단거리 경주 편성입니다. 이 중거리 1400m가 넘어가면 8번마 페이네스카는 계속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고 2번은 꿈의 향기를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여기 약간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단도리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이렇게 왜? 왜 아니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확실히 좀 변했어요. 그 변화폭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는 마필이지 않을까요? 컨디션도 제 컨디션을 끌어올렸던 만큼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한 경주 편성이 아니에요. 거의 뭐 부진마 경주 편성까지 보이고 있는 마필들인데 의외로 이 레이스가 이게 왜 이 정도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그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산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탱탱볼 16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요. 3번마 블랙스퍼트 424kg짜리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말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다행인 건 순말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강단에 있습니다. 오수철 기수가 말을 알고 최근에 타줬고요. 또 2연승을 거두다 보니까 이윤철 여기서 한 번에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이마필이 이제 6등급 경주에 보시면은 6등급 경주에서 때 깨졌을 때 데뷔전에서 엄청나게 좀 팔렸던 마필인데 이 420kg대 말을 가지고 숙보조교를 막 5번씩 6번씩 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두 번의 경기에서 막 5번 6번씩 막 숙보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420kg대 마필들이 이 숙보조교 5번 6번 하는데 체중이 불고 나오고 체중이 많이 안 빠지더라고. 야, 이 다리가 괜찮나? 아직 어린 마필인데 다리가 괜찮나? 이 정도로 강한 조교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 6등급, 5등급 경주 편성을 보시면 의외로 모리도 일단 적응했고 조교의 강도를 많이 좀 낮췄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 3번 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를 3번 했어요. 예전에 막 5번, 6번 했던 그때보다는 스포조교를 많이 줄여서 출전하고 있다는 거죠. 블랙스퍼트. 일단 이 마필도 인기 마필이고요. 7번마 더 플레이어.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입니다. 플레이어고, 더 플레이어. 마필하고, 한 번 막 블랙스퍼트. 이게 이제 거의 뭐 대끼리 맞고는 팔릴 겁니다. 거의 뭐 현장에서 뭐, 거의 뭐,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인데, 두 마필은. 근데 이 마필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더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저 3번보다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왜? 국내에서 4등급 경기에서 이제 뛰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직정종 따라가는 경기에서 엄청나게 잘 뛰었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올라가는 건 약간 단점이지만 그래도 잘 뛰어줬다는 판단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약간 복병권에 있는 마필, 의외로 좀 많이 안 팔리는 마필인데 2번마 명진불패를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마 명진불패입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분 27초 때까지만 뛰면 여기서 우승입니다. 근데 2번마 명진불패는 지난번에 잡고서 따라가는 경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진짜 이 51의 부담량이기 때문에 장추희 기수가 지금 9번마 템버거를 타고 있는데 이게 부담량이 명진불패가 51이기 때문에 장추희 기수가 못 타요. 근데 이게 이제 박태종 기수가 이번에 탑니다. 근데 박태종 기수가 타서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직전 경기 모습을 보면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습니다. 아예 맨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편성도 약간 9마리 단출한 경기 편성이긴 했는데 취입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감량 3.5kg까지 또다시 또 빼줬어요. 부담량은. 그리고 안쪽 포지션에 빠른 말이 8번, 7번, 1번, 4번, 8714 이런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 8714 인기마들이 다 고만고만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따라가는 전개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2번마 명진불패예요. 애가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태도 직전 경주에 일단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을 지난번에도 스포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가 없거든요. 그게 약간 단점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1분 27초 주로 빠르게 3에서 이 정도 뛰었다는 거. 또 이 마필이 이 명진불패가 경기도 지사배에도 출전했던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만큼 이번만 명진불패 이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외곽에 있는 10번마 드립 리지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조금 약간 좀 덜 팔립니다. 여기 뭐 5번마 트라움킨, 8번마 용비불패, 여기 11번마 베스대로 이 마필들이 팔립니다. 5번마 트라움킨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경합을 하면서 무너지면서 취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마필 자체들이 엄청나게 싸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이 1번마 스포르차, 3번마 3번 쓰나미, 5번마 트라움킨, 7번마 용비불패, 10번마 드림리치 이게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같이 뛰었는데 트라움킨은 일단 추입형 스타일의 마필이고 용비불패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앞선에 붙어야 되는데 이 7번마 용비불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마리 밖으로 돌았습니다. 진짜 와, 진짜 4마리 밖으로 이렇게 전개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무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기수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용비불패는 그렇게 타졌어요. 근데 이 마필을 유승환 기수가 그렇게 탈 수 있느냐? 유승환 기수는 외곽으로 막 4마리 밖으로 도는 기수가 아닙니다. 얘는 또 참고 탈 겁니다. 성격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김용곤 기수 같은 경우는 성격상 엄청나게 초반에 스타트에서 중속에서 막 엄청나게 추진하고 막 단돌해가지고 막 이렇게 무브잉을 뜨잖아요. 그걸 잘해요. 근데 유승환 기수는 초반에 밀어가지고 안 되면 그게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기를 합니다.
5번마 트라마킹 같은 경우는 이제 추입형의 스타일이고 11번 베스트로 같은 경우는 선행전기에서 지난번에 버티기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스포르차가 있기 때문에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무빙으로 2선, 3선까지 잡기가 힘듭니다. 포지션 잡기가 베스트로는 좀 더 힘들어요. 그렇다면 10번마 드림 리치가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합니다. 모리를 피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 더 유리한 마필이고요. 외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충분히 따라볼 수 있습니다. 10번하고 11번하고 제가 봐서는 거의 대등한 스타트 능력이라고 판단돼요. 조교 때 느낌이 10번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10번만 드림이 찍어 외곽에 그냥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탈리고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더 유리한 조건이다. 데뷔전에서 한 번 더 뛰어봤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보강됐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직전 중 같이 뛰었던 마필들 중에 솔직히 트라우마킹 용비볼페 이런 마필들이 손잡고 또다시 들어오느냐? 저는 경마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마 드림리치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계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4번마 미라클 알강 일단 최근 들어서 계속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깨지는 걸 보고 곽영효 조교사 나기도 마주가 이제 기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유승환이 전담 마필로 판단했는데 지난번에 깨지는 게 너무 많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기수를 이제 문세영 기수로 불렸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부터 가서 이제 직접 조교를 했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완전한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직전 경주의 컨디션보다 목요일날 조교 때 보니까 약간 손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더라고요. 기승작은 약간 떨리는 게 있어. 손떨림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마무리 조교가 약간 불안하다 판단되고요. 9번마 국대파이터 차라리 이 마필이 나았습니다. 국대파이터가 더 나아요. 얘가 더 나아요. 얘가 더 나아요. 국대파이터. 4번마 이라캉당보다 더 낫고요. 11번마 자이언트 킬링 같은 경우 부담력 58입니다. 그러면 얘도 58이면 1200m에 58이면 스타트 자체가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24조 서홍석 쪽에서 마방에 갑자기 1등급에 그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한센자마, 백생마 있지 않습니까? 정해마. 그 마필 58의 부담량 실무주고 외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타트 자체가 안 돼요. 58의 부담량의 11번 끝번 게이트는 스타트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자이언트 킬링은 제가 봐서는 50 부담량 4kg인데 제가 봐서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 불안합니다. 다 불안해. 인기마들이 딱히 좋아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1200m의 적정거리에 출전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편성 자체를 안 만나는데 이거를 알고 1200m에 쓴 건지 편성이 국내산 3등급 경주 편성이 1200m 뿐이 없어서 여기에 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계속 제가 이 마필을 복귀에 써놨을 때 1200m만 출전해라. 1200m가 너는 적정거리야. 1200m에서 무조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보다 조교 강도도 많이 올렸어요. 딱히 능력마들이 없는 경주 편성인 만큼 이번 8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추천 경주 이유를 여러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번마 음파조이입니다. 음파조이. 얘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잘 뛰었죠? 최근 두 번의 경우 잘 뛰었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파조이. 정제가 너무 잘 풀렸던 마필입니다. 6월 22일 경주 때 1번 게이트에서 다른 흐름에서 안쪽에 세 번째 딱 붙어가지고 차분하게 전개를 했고요. 직전 경주 음파조이 1번 게이트에서 약간의 선행형 마필들이 있었는데 그 선행마들을 다 때려잡으면서 1번 게이트에서 진이겨서 때려서 선행을 갔습니다. 이 마필은 예전에 유승환 기수가 탔을 때 머리를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어를 했을 때, 힘안배를 했을 때 머리를 딱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기승자의 지시에 딱 따라야 되는데 얘는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제어를 하면 머리 쳐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제어를 할 때 잡아버린 머리가 들어보면 한 템포 죽어버려요. 요거 이제 2번 정도만 하면은 거의 바닥입니다. 유승환 기수가 이 3차 걸렸을 때 5월 26일 경주 때 이때 이마필이 머리 들음이 한 4번, 6번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졌단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 최근 다 1번 게이트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9번 게이트입니다. 전개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빠른 마필이 4번은 셔클포인트, 8번은 자이언티 이런 말들이 가는데 이런 마필들이 막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말들이냐? 이 마필들은 중속에서 힘안배를 했을 때 기수의 지시에 딱 따라주는 말들입니다. 음파조이가 딱 그렇게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요. 9번만, 10번만 날아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는데 부담량이 3kg가 올라가 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그렇게 센 레이스도 아니에요. 부담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마필도 1800m에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이죠. 복병말을 한번 높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보고 마필을 보고 야, 이 정도에 뛰는 말이었어? 말이 많이 이제는 안정적이었구나. 예전에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기수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 이렇게 말이 변할 수가 있어? 얘는 이제 완전히 전천후의 말이 되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전천후가 마필이란 뭐냐면 이 1200, 1300m 경기에서는 스타트에 실패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800m의 전천후 마필들은 스타트를 실패를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선행마가 없는 경기에서는 앞에도 가고 선행마가 많은 경기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도 하고 이런 걸 모두 다 할 수 있는 마필이 전천후 마필이에요. 그 전천후 마필을 놓고 한번 이번 경기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파이어파워. 제가 이거 이제 2번의 경기에서 다 한번 노려봤던 마필입니다. 5월 19일 경주 때 스포츠 조선배도 한번 노려봤고, 그 다음에 6월 29일 날도 한번 노려봤는데, 부담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말이 그걸 극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입니다. 최대한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스타트에서 힘안배를 한다고 앞뒤 쭉 추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구간, 2000m를 전 구간을 꾸준하게 뛰어요. 4번만 늘가을도 이제 부담량 58입니다. 이마필도 약간 이제 파인기가 약간의 발생했고 편성이 약하더라도 58은 조금 부담이 되죠. 5월 19일 경주 때는 안쪽 주로가 무거운데 안쪽에서 안쪽으로 전기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외곽으로 기대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코너 부분에서 약간 외곽으로 기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힘 소진을 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오니까 추이 타임을 못 잡더라고요. 4번 늘가을도 58이면 여기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보는 마필은 9번만 히어로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점순이고한테 2분의 1마씩 일격을 당했죠. 근데 그때의 부담량은 57.5입니다. 57.5를 극복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요. 근데 점순이고는 54인데 52입니다. 부담량 차이가 조금 더 멀어졌죠. 52.5하고 지난번에 57.5하고 54인데 이번에는 52.5하고 52예요. 0.5kg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여기에 9번만 히어로 파이터가 선행을 충분히 손쉽게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8번 하이그랜드는 뭐 엄청나게 이렇게 힘을 쏟아서 초반에 밀어서 가야 되는데 히어로 파이터 같은 경우는 손쉽게 이번 경주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되고요. 여기 8번 하이그랜드는 일단 두 번째로 보고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는 히어로 파이터가 선행을 가고 하이그랜드가 선이 외곽을 펼쳐서 앞선에서도 따당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추임마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4번만 늘가을, 6번만 케인 스케치, 5번만 파이어파워. 근데 이런 말들이 추입을 온사이드하게 추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런 마필들은 꾸준하게 평범하게 추입 타임을 잡아야 되고 약간 추입 타임의 운도 잡아야 돼. 근데 하이그랜드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조교 때보다 실전에 더 많이 뛰는 마필입니다. 실전에 더 잘 뛰어요. 그리고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어서 채찍의 반응도 괜찮고요. 또 하이그랜드 같은 경우는 강한 상대들하고 뛰었을 때 또 강한 만큼 뜁니다. 딱 그만큼 뛰어요. 근데 약한 상대들과 뛰어도 딱 그만큼만 뛰어요. 그러니까 옆에 경쟁을 붙어야지만 좀 더 많이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으면 안 뛰어요.
그만큼 이제 김정준 기수가 이 하이그랜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세도 조금 더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하고 4코너까지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이 서번행 가고 8번이 사기 매각 붙고 이렇게도 끝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8월 이제 3주차 경마 주간, 다음 주부터는 또 야간 경마가 시행되기 때문에 박성이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만 이 정신을 흐트러 놓고는 약간만 놓으면은 분석이 이 현장에서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중, 또 집중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